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를 맡은 중앙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의 조영윤입니다. 오늘은 최근 대한간암학회에서 발표한 간세포암종 경동맥화학색전술에 대한 대한간암학회 전문가 합의 의견이 있는데, 이 안건에 대해서 조선대학교 조주현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선대학교 소화기내과 조주현입니다. 교수님, 이번에 발표된 이 대한간암학회 전문가 합의 의견이라는 거는 기존 가이드라인과 비교해서 어떻게 다른 건가요? 저희 가이드라인 많이 있는데요. 가이드라인들은 이제 여러 연구들을 바탕으로 근거 등급을 제시한 형태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전문가 합의 의견은 2022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우리나라 인터벤션 영상학과 그리고 소화기내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합의 의견서를 보시면 테이스에 대해서 궁금한 점,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실제로 하고 있는지, 내가 환자에게 좋은 치료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 시대의 전문가 의견을 엿볼 수 있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내용들이 좀 제시가 됐을까요? 어떠한 간암 환자를 선택할 것인지부터 테이스 시행 전 어떤 검사를 할지, 예방적 항생제의 투여가 필요한지, 인터벤션에 대한 약간의 기술적인 내용부터 시행 이후 환자 관리와 추적 관찰 방법까지 테이스에 A부터 Z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첫 번째 내용부터 좀 보겠습니다. 환자 선택에 대한 합의 내용은 어떤 게 있었나요? 2022년에 개정된 대한간암학회 국립암센터 간세포암종 진료 가이드라인을 포함해서 현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간세포암종 진료 가이드라인에서는 테이스를 간절제, 간이식, 국소 치료를 적용하기 어려운 간세포암종 환자들 중 전신 수행 상태가 양호하고 영상학적 혈관 침범과 간 외 원격 전이가 없는 경우 1차 치료법으로 공고하고 있습니다. 시술 전 환자의 간 기능과 전신 수행 상태를 잘 평가하고 종양의 크기와 수, 그리고 분포를 고려해서 치료 여부와 범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교수님, 여기 화면에 보이는 2022년 진료 가이드라인을 보면 정말 많은 곳에서 이제 색전술, 테이스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사용 사항들을 고려해서 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게 제일 어려운 거이긴 한데요. 각각의 환자의 상태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개별화된 결정이 필요해서 다학제 논의가 도움이 된다는 내용도 합의서에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경동맥화학색전술 시행 전의 영상검사에 대해서 몇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간세포암을 진단하는데 CT 또는 MRI를 시행하는데요. CT는 혈관에 대한 정보, 석회화 병변, 그리고 리피오돌 침착을 확인하는 데 유리하고, MRI는 CT보다 크기가 작은 종양을 찾을 수 있고 치료 후 잔존 종양을 확인하는 데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번 설문에서 CT와 MRI에 대한 선호도 조사에서 둘 중 하나 어느 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다만 이전에 테이스를 시행했던 환자에서는 CT를 선호하는 비율이 조금 더 높았는데 이는 아마도 테이스에 대한 리피오돌 침착 여부를 확인하는데 CT가 더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테이스 시행 전에 그 영상의 시행 간격에 대한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교수님. 그 시술 전 영상 검사의 적절한 시행 시점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지만 병변의 진행 가능성, 그리고 치료 후 정확한 치료 반응 평가 등을 고려할 때 그 간격이 너무 길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설문에서는 내과 설문 응답자의 83.6%가, 그리고 인터벤션 설문 응답자의 78.8%가 한 달 이내의 검사를 선호하고, 내과 설문 응답자 전원은 최소한 2달은 넘지 않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경동맥화학색전술 시행 전에 그 예방적 항생제를 루틴하게 지금 쓰고 있지는 않는데요. 네. 이에 대한 그 의견들은 어땠었나요? 이번 설문에서 응답자의 49.1%는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또는 고위험군 환자에서 선택적으로 예방적 항생제를 사용한다고 했고, 이전 연구에서 담도에 폐색이 있거나 담도 장관 문합술 또는 팽대부에 담도 스텐트 설치술을 받은 경우에 테이스 시행 이후 간 농양의 발생 위험도가 크게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어서 예방적 항생제로 1세대 세팔로스포린 또는 플로로키놀론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인터벤션에 대한 좀 기술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내과 의사가 주로 이걸 보니까요. 네, 이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만 얘기 부탁드립니다. 복강동맥이랑 간동맥은 높은 빈도로 다양한 변이를 보이고 있어서 테이스를 처음 시행한 환자에서는 복강동맥 조영술뿐만 아니라 상장관막 동맥 조영술도 함께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MDCT보다 작은 포칼 스팟을 사용하고 공간 해상도가 우수하고 간 동맥으로 조영제를 직접 주입하기 때문에 종양과의 대조도가 높아서 효과적이고 안전한 테이스를 위해서는 콘빔 CT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거에 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약물 방출 미색으로 이용한 뎁테이스에 대한 의견도 있었습니다. 뎁테이스는 컨벤셔널 테이스와 비교해서 장기 생존율은 동등하지만 색전 후 증후군이 적고 입원 기간이 단축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뎁테이스는 3cm 이하의 작은 종양에서 컨벤셔널 테이스에 비해 국소적인 완전 관해율이 낮고 종양의 크기나 영양동맥의 굵기에 따라 입자 크기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경동맥 화학 색전술 시행 후에 환자 관리에 대해서는 또 어떠한 합의가 있었나요? 색전 후 증후군은 입원 기간 연장 또는 재입원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통증 조절 그리고 항구토제를 사용하는 대증치료를 권장하였고, 테이스 시행 후 감염은 혈액배양 검사 후 우선적으로 3세대 세팔로스포린이나 피페라실린 타조박탐으로 치료하고 간 농양이나 간 부전, 폐혈증 등의 합병증 발생에 대해서는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였습니다. 그 예방적 약물 사용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다양한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조주현 교수님께서는 예방적으로 항구토제를 사용하시나요? 시술 전에부터 사용하지는 않지만 시술하고 나서 환자분이 구토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시술 이후에는 루틴하게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후 추적 관찰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테이스 시행 후 치료 반응과 합병증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4에서 8주 사이에 추적 영상 검사를 시행하는데, CT는 MRI보다 종양 내 리피오돌의 침착 정도를 평가하거나 간 이외의 다른 장기에 대한 합병증 평가에 유리하기 때문에 테이스 시행 후 첫 번째 추적 영상 검사로는 CT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2회 이상의 대응형 테이스를 시행했지만 완전 반응 또는 부분 반응이 없거나 새로운 혈관 침범 또는 간외 전이 중 하나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테이스 불응성으로 판단하고 치료 방법의 변경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전체적으로 한번 이번 전문가 합의 의견을 훑어봤는데요. 정말 이 경동맥 화학 색전술의 A에서부터 Z까지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간세포암을 치료하는 여러 선생님들에게 테이스에 대한 좋은 안내서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대한간암학회 그리고 대한간암회 홈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